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전에 가정폭력하고 관련해서 언론사와의 사전 취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강동구청장의 그 아내폭력 사건이 뉴스 보도되면서 또 한 번 지금 공분을 하고 있죠. 공직자의 아내폭력 사건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주요한 원인에 이렇게 사회 공직자들의 아내폭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 왔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고 있죠. 오늘 제가 이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당사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피해 당사자들과 더 많은 피해 당사자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 채널이 없어요. 저는 이 단체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기존의 여성의 전화로 흡수돼 왔던 많은 피해 상담의 사례들을 조금 더 당사자의 볼륨으로 사회 문제를 제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개발 단체를 설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당사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자립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건이 계속 병렬돼서 두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성추행 사건 하나는 최종 항소심이 끝나면서 더 이상의 가해자의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편안해진 상태지만 지금 핵심적으로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2차 가해의 선상에서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무거운 상태로 되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론 사이버 기자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호소를 했냐면, 기존의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됐지만 진부하게 이해되고 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계기가 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이 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조금 종합적으로 다뤄달라고 저는 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일단 경찰 수사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기록 신고하고 나서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정신병자로 몰린다거나 폭력이 자꾸 없는데 자꾸 신고한다라는 등의 그런 경찰의 잘못된 대응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수사 신고물이 1년밖에 보존이 안 되는 문제들,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지금 가정폭력 사건이 그 경찰의 범죄 원표에 입력될 때 가해자 항목에서 남편이 누락되고 있는 문제도 이제 크게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또 경찰과 관련해서는 경찰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여성들의 폭력 피해 사건 입건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문제성을 제기를 하면서 경찰의 조직의 성비를 들여다봤을 때 그 조직의 성비가 9대1, 2025년도까지 15% 여경 증원이 목표였는데 채용 시에 만약에 4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여경을 1명밖에 뽑지 않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치로 간다면 도대체 어느 천년에 경찰 조직의 성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또 해당 조직의 성평등 의식이 전환될 것인지, 또 현장을 수사하는 여경들이 훨씬 더 높은 직급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뭇 이제 더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찰 수사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법원의 이혼 소송 과정인데,
이것이 경찰 수사에서 지금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하는 관행이 자꾸 문제가 돼서 그것이 형사법 처벌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관행으로 지금 계속 입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찰에서 법원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설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민사 이혼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과 다 병합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재판이 아니라 협의 이혼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협의 이혼으로 종료될 때 뭐 비용과 시간의 문제 때문에 당사자들의 사건을 재판이 아니라 협의 이혼으로 좀 많이 다뤄가고 있는데, 이런 협의 이혼 진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자신이 겪었던 폭력의 피해를 제대로 쟁점화 시키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자료 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게 진행된다는 것들, 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사 조사를 겪게 되는데, 사실은 결혼과 출산과 뭐 양육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제력은 훨씬 더 이제 약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가사 조사를 했을 때 아이를 키우기 위한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결혼 과정에서 뭐 부부 대출을 통해서 신혼집 마련을 했을 경우에 그 집의 명의가 남성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가정보호 가정 판결에 있어서 여성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가사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도 뭐 여성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이 동석시킨 상태에서 또 한 번의 대면을 시키고, 또 그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피해 때문에 나가 있게 되는 그런 것들로 가사조사관이 뭐 집을 나갔다라는 가출에 준하는 인식으로 묻게 되는 그런 잘못된 가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 이 가정폭력의 사안을 형사 신고를 통해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결국에는 그 진행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너무나 부재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피해자들이 또 절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한 번 뭐 피해와 2차 가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피해자 지원 실태의 문제인데, 피해 여성들이 뭐 친정이나 어떤 다른 이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이 받을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쉼터라는 공적 보호 체계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쉼터가 사실은 80년도에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민간 단체에서 이루어진 형태이지만,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형태가 뭐 외출이라던가 통신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던가, 또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던가, 그 안에서 식사 당번을 뭐 최소 10인분 이상의 식사를 혼자 또 다 마련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생활 인권 침해 우려들이 자꾸만 피해 당사자들에게서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런 문제들 또한 뭐 이런 쉼터가 없어지면 또 당신들이 어디에 가서 보호를 받겠느냐, 이런 말 때문에 제대로 그 피해 당사자들이 쉼터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대두시키지 못하고 더 어렵게 쉼터 생활을 영위하다가 결국에는 뭐 최소 500만 원의 피해 지원금, 아주 열악한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자립해서 그런 퇴소의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이제 사회 정치적 지위가 너무나 열악하게 빈곤의 상태로 떨어진다거나, 또 피해자의 인격을 대우하는 이 사회의 수준이 너무나 피해자를 정말 피해자로 더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지금 가정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까 그리고 경찰 수사를 하나 더 짚자면, 우리가 경찰 수사가 제대로 피해 사건을 다루지 못해서 1366이라고 하는 별도의 여성폭력 신고 기관을 우리가 신고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수사권이 있는 조직체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신고 접수, 또 뭐 연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그런 것 체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가정폭력 실태와 실태와 현황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선점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너무나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평등 정책으로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시점에서의 노동이나 돌봄,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한 노동과 돌봄 체계를 수립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80년도 문제가 80년도 피해 지원 실태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건, 더 많은 당사자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신고를 하는 저기는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건데, 여러 방면으로 이제 가정폭력과 지난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저희 가정폭력 그 당사자 네트워크 시작에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도 오시고 사례도 얘기하시고 해서 우리가 이 사건과 사태를 결국 개인의 피해로 한정돼서 인식할 게 아니라, 또 인생의 한때 어떤 불행 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아주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실태에서 다 함께 가정폭력 당사자들이 볼륨을 내는 어떤 전환적인 계기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결국 저는 더 많은 당사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또 이렇게 시장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냥 시장에서 그 변호사 수입, 돈벌이가 되는 사안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 돈과 어떤 사회적 그 어떤 자본력과 관계돼서 인권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처절하죠.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조금 더 이제 많은 당사자들을 소개하면서 좀 당사자 볼륨을 더 사전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연계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사례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저도 이제 더 많은 사례자들을 만나고 저희를 찾아오는 당사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저의 피해 사례를 더 공론화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과정과 시간들이 더 필요한 것이고, 저는 경찰, 뭐 법원, 또 쉼터를 다 경유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런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여성 단체와 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조력자들,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문제를 수없이 인식하고 느꼈을 그 당사자들의 진짜 볼륨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볼륨들이 저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영상을 켰고요. 지난한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2차 가해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과 실험하고 있을 많은 당사자분들이 저희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서 같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국인데 또 솔솔 가을 바람은 불어오네요. 이럴 때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너무 많은 고민, 불안, 또 자기 진로를 찾고 있을 당사자분들에게 힘내시고 함께 사회적 발언을 하는 당사자 운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